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5월 15일 석가탄신일. 오늘 또 휴장인 관계로 제가 영상을 대신 영상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 예, 현재 이제 경제 상황에 대한, 그 다음에 앞으로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급변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한 중요한 지표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대폭락 예고가 되어 있고요. 자, 부채는 계속 증가할 겁니다. 그다음에 실업 폭증할 거고, 증시는 개폭락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연준의 기준금리입니다. 99.9%, 거의 100%죠. 네. 금리 인하하면서 침체가 왔고요. 당연하죠. 금리 인하하고 침체, 인하 침체, 인하 침체. 물론 여기 조금 뭐 변동이 조금 있지만, 네, 인하하면서 침체가 확실하게 왔죠. 이게 1980년대 상황, 고금리 시대를 말하는 거고요. 저금리 시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면서도 침체가 왔었고요. 금리 인하 침체. 그래서 금리 인하 침체. 그래서 최근에 일어난 상황, 2008년 서프라임과 닷컴 버블 때도 보면 금리가 인하를 함으로써 뭐가 왔죠? 침체가 바로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리 인하 이슈 되게 좋아하는데, 인하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골로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 이제 팬데믹 특수한 상황에서도 금리 인하해서 침체가 잠깐 왔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연준이 기다리고 있다. 뭐를? 침체, 경제 변하는 상황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내가 인하를 할까? 그래서 그전처럼 뭐 0%까지 금리 인하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어느 정도 방어 차원에서 금리 인하는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기준이 되는 게 앞으로 이게 거의 100년 가까운, 네, 100년 조금 안 되네요. 1950년대부터니까. 그래서 금리 인상과 인하, 금리 인상과 인하, 잘 이런 패턴들을 익혀두시고요. 그리고 나서 저거 1970년대랑 조금 틀린 게 고점에서 머무는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보시면 바로바로 내렸죠. 그런데 1990년대 들어서는 고점 부근에서 이렇게 인하하는, 그런 머물렀다가 인하하는, 머물렀다가 인하하고, 머물렀다가 인하하고, 지금 현재도 머물고 있죠. 1년 가까이 돼 갖고 있는데, 그러면 인하 사인이 나오면 무조건 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간단치는 않지만, 그러면 앞으로는 고금리 시대가 될 것이다. 인하를 하더라도 여기서처럼 인하했다가 다시 금리를 올리는 상황들 분명히 발생이 될 거고요. 그랬을 때에 지금 금리 차라든가 그다음에 물가라든가 그다음에 금리라든가, 그래서 이렇게 금리를 많이 올렸었던 이유는 뭐죠? 물가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물가 때문에. 그래서 그전에는 금리를 내리면 물가도 같이 잡혔는데 침체가 와서 이번에 어떻게 될지 규치에 주목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미 재무부의 국채 발행입니다. 그래서 얘는 2019년부터 많이 없었어요. 2019년 경에는. 근데 2020년대 지금은 팬데믹이 터지면서 엄청난 국채 발행을 늘렸어요. 좀 멈췄어야 되는데 2021년이나 2022년 정도에 멈췄어야 되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국채를 찍었습니다. 뻔하죠. 네. 포퓰리즘이라고 하죠. 그래서 돈 풀기를 통해서 경기 부양을 했지만 지금은 그 효과가 많이 줄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면 미국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걸로 보이고 있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부채가 한 분기마다 3개월마다 지금 1조 달러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얘기고요. 앞으로 이거에 엄청난 발목을 잡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죠. 당연히 부채가 느니까. 왜? 채권을 많이 찍기 때문에. 그럼 금리가 올라가면 무슨 금리도 올라간다? 이게 하이힐드 채권의 금리입니다. 지금 현재 14% 가까이 있는데 이게 폭증하는 구간이 나와요. 서프라임 때. 그 다음에 2000년 닷컴 버블 때도 보면 폭증하는 기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침체가 터졌죠. 이 와중에 터진 거고요. 침체 와중에. 그래서 지금은 대단히 위험한 구간, 계속해서 국채를 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시고 시장을
봐야 되고요. 예, 이 상황에서 뭐 투자를 한다 이런 건 좀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엔 이 하이힐드 쪽에 금리가 폭등하면서 실업과 파산이 증가합니다. 현재 파산도 어마무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작년만큼의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고요. 이거는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실업도 증가하고 파산도 증가하는 아주 안 좋은 경제 안 좋은 현상. 이유는 딱 한 가지다. 뭐다? 예, 금리입니다. 금리를 계속 고금리를 유지하니까 예전에 비하면 고금리는 아니죠. 그래서 지금 아무튼 이런 고금리를 유지하면서 지금 이런 상황들, 기업 파산, 그러면 파산이 증가하면 모두 증가한다고요? 예, 실업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실업률은 3.9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말고 캘리포니아를 보면 됩니다. 캘리포니아. 그래서 얘는 5%가 넘고요. 의미 있는 5%가 증가했기 때문에 예. 자, 5.5나 이렇게 돼버리면 침체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여기도 보면 5.0, 예, 여기도 보면 5.96. 예, 그래서 지금 5.3. 예, 그래서 상당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금리 차예요. 밑에 게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980년대 보면 금리 차가 심하게 일어났었어요. 여기 보시면 그죠? 그때는 아주 진짜 고금리였죠. 네, 어마무지한 고금리였습니다. 요거. 그래서 이 고금리는 무엇 때문에 생긴 거다? 물가 때문에. 그래서 1970년대 상황을 상정하고 있고요. 현재 이 역전 현상은 예, 1970년대를 닮아 있습니다. 금리는 여기 이때 70년대보다 좀 낮지만 지금 전체적인 유동성과 이런 걸 비교했을 때 상당히 고금리죠. 네, 지금 보이고 있고 만약에 금리를 내리게 되면 이건 폭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예, 금리가 내리면서 예, 금리차가 폭증을 하죠. 자, 금리를 내리면서 금리차가 폭증합니다. 이 패턴은 똑같아요. 금리를 내리면서 금리차가 폭증을 하고 금리가 내리면서 폭증을 한다. 이 보라색 선은 네, 연준의 기준금리입니다. 그러면 똑같죠? 금리를 내리면서 이 역전이 훼손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 자, 어느 순간부터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건데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시장을. 그래서 아주 중요한 신호는 금리가 내려갈 때 자산 시장은 폭락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금리가 역전 현상이 해소되면서 무시무시한.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장기 금리는 올라가요. 장기 금리는. 그러면 이 폭증은 무시무시하게 됩니다. 기준금리 내리고 장기금리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되면 진짜 어마무시한 상황이 전개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자 보시면 빨간 선은 연준의 기준금리고요. 요 까만 선은 뭐냐면 네 물가입니다. 물가. 그래서 기준금리가 물가가 먼저 오르고요. 그 다음에 기준금리를 올립니다. 보시면 피크 쳤을 때 기준금리 올려서 이 상황을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금리 물가가 3.5%. 그래서 지금 연준도 그렇고 열망구도 자꾸 물가에 목매는 이유가 이게 이제 어떤 방향을 튈게 될까? 그러면 잘못하면 기준금리 올릴 수도 있어요. 상황이 지금 더 이상 내리지도 못하고 올리지도 못하는 지금 중요한 순간에 와 있다. 요거 잘 보시면서 물가 동향 조금 내렸다 올랐다. 그래서 3%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폭증하는 현상이 나타나면 진짜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연준은 급하게 금리를 침체를 유도해서 금리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잘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실 게 요거는 요 보라색은 연준의 기준금리고요. 밑에는 증시입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고금리 상황에서 증시가 이렇게 전체적인 큰 박스권인데 고금리 상황에서 지금 증시가 폭락을 합니다. 여기서는 금리가 오를 때 폭락하다가 내려오면서 이렇게 그래서 조금 증시는 횡보고 큰 변동성은 없었다. 1970년대. 그래서 왜 그러냐? 고금리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투자를 안 해요. 맞죠? 예, 고금리이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하다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이게 다우지수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게 2000년 6월 달 여기가
2000년 12월 달입니다. 예, 금리를 고금리를 유지해요. 그때 다우지수는 쭉 옆으로 횡보하다가 자 금리가 쭉 내려가면서 그때부터 조금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S&P 500하고 다른 흐름이에요. 네, 그럼 비슷하게 그래서 이때는 닷컴 버블이 터진 거죠. 이유는 닷컴 버블은 네 이때 한번 터졌어야 되는데 그죠? 네, 그거를 망각하고 계속해서 버블을 만들었던 상황이죠. 그래서 이때 금리가 내리면서 닷컴 버블, 나스닥이 엄청나게 박살이 났었고요. 그 다음에 이때 이제 또 다시 금리가 올라가면서 어떻게 돼요? 다우 지수가 올라갔고 이때도 마찬가지죠. 자, 금리가 한 1년 정도 보시면 네, 쭉 고정이 되다가 그래서 내리면서 이때는 같이 폭락하는 이때 나스닥 다우, S&P 500 완전히 박살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리고 나서 이때 팬데믹이었죠. 이때가 만약에 돈을 안 풀고 계속해서 침체를 갔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금리를 낮추고 돈을 엄청나게 풀었어요. 예, 보이시나요? 예, 무식하게 돈을 풀고 그 다음에 긴축하고 다시 긴축하고 있지만 재무부에서 돈을 푸는 거죠. 지금 이게 위험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서프라임처럼 여기서 계속해서 고점을 이루다가 금리가 내리는 그 시점부터 해서 어마무지한 폭락 아니면 그 전부터 폭락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왜 다우지수를 보여드렸냐? 네,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역전 기간이 네, 지금 700일이 넘어가는 네, 아주 중요한 수군간인데요. 네. 자, 그러면 이때 대공황 때 그랬고요. 서프라임 이때 2008년 서프라임 때 보면 증시가 한 50% 정도. 요게 이제 S&P 500입니다. 다우 지수랑. 예. 그때가 551 역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1974년도 비슷한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지금 현재 역전 기간이 어떻게 돼요? 길어지고 있죠. 이게 1970년대도 아니고 1929년 대공황급의 길이가 이제 나오는 거죠. 계속 이게 늘어지면 연준의 기준금리가 그래서 지금은 대박살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를 보냐 여기서 보시면 이걸 보셔야 돼요. 이거 왜냐 지금은 펌핑주를 또 한 거죠. 계속해서 보여드리지만 펌핑주를 어마무시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금리를 내리는 순간 역전이 해소가 되면서 완전히 내리는 순간 역전이 해소되면서 무슨 급으로 대공황급으로 폭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때 AI고 뭐 배터리고 모든 주식들은 박살이 날 것이다. 미리미리 준비하자. 모든 지표는 지금 금리 인하를 가리키고 있는데 조만간 금리 인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완벽한 침체로 빠집니다. 그런데 금리 인하도 그전처럼 많이 못 내리고 적당선에서 내리는 그래서 다시 금리를 올리는 언제 1970년대 상황과 상당히 유사하고 증시는 대폭락이 지금 예고가 돼 있는 바 여러분들은 잘 보셔요. 1970년대 60년대는 금리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갔었어요. 내려오고 여기 보시면 올라가고 내려오고 그죠?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70년대도 마찬가지 올라가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또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은 이 대공황급의 엄청난 폭락이 예고되어 있는 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서 시장을 잘 보셔야 된다. 자, 부처님 오신 날 연휴 연휴는 아니고요. 하루 잘 쉬시면서 자, 요거는 장마감 시황 대신으로 보여드린 거니까 참고 잘 하셔요. 그래서 이게 그냥 막 나온 게 아니고요. 저도 오랜 시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거니까 물가는 어떻게 되나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자, 금리차 해소되는 그 시점이 언제인가. 그 다음에 실업률이 더 폭증하는가. 당연히 기업 파산이 증가하니까 실업률 폭증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채권 쪽에 엄청난 흐름들 잘 체크하시고 부채 계속 늘 것이다. 이런 상황들 체크하시면서 자 재무부의 채권 발행 이게 어떻게 될지 여부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셔야 되고 결국엔 금리 인하로 가는데 금리 인하는 거의 100%보다 침체 이슈로 갈 뿐이다. 그래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대폭락 예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거를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